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습격을 당한 지 8일 만인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제 병원을 나서면서 취재진 앞에서 직접 퇴원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 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이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소방당국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 정성호 의원의 코치를 받아들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꼭 코치가 아니어도 당연히 하실 말씀 아니겠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 퇴원 모습을 보니까 잘 치료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큰 문제 없이 완쾌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예. 글쎄, 좀 부산대 의료진 또 부산의 소방 경찰분들 또 부산 시민에 대한 성원 이런 것들 당연히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글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어요. 예. 저게 부산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저런 메시지를 냈다. 그거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야당 대표 피습 사건 그야말로 살인 미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공격자가 자기 살해 의도로 했다 그러니까 살인 미수 사건인데 그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이상한 논란이 많이 불거졌잖아요. 지방 홀대 논란 이런 것들 하면서 아쉬운 부분일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증오 정치, 대결 정치 끝내자. 저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솔선수범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현장 업무 복귀 언제일지 여기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정말 급작스러운 피습으로 인해서 많이 놀랐고 걱정을 했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과연 언제 좀 퇴원해서 어떻게 당무를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퇴원도 사실 예상보다 좀 빨리 좀 한 것 같고요. 그만큼 제1야당 대표로서 당무나 국정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서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택에서 이제 치료를 이제 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다시 당무 복귀, 그러니까 당에 나오는 시점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 자택에서도 얼마든지 당무를 보고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총선이랄지 여러 가지 시급한 당무에 대해서는 그냥 자택에서 일상적으로 계속 당무를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경찰이 이 대표 습격범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도 발표했죠. 이 피의자 김 씨,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다. 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본인 범인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동기를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그렇다. 또 이런 사람들을 공천해서 좌경화되는 걸 막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더구나 또 이제 치밀한 준비를 하고 동선까지 다 파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그런 걸 보면 이건 분명한 어떤 특별히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습격자가 범인이 자신이 무슨 A4 용지 8장에다가 본인 말로는 변명문, 범행 동기 이런 것들을 기술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경찰이 이걸 발췌해가지고 발표한 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도 비판하고 저쪽에서 비판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것들을 꼭 비밀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면 다 공개해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공개를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피습 사건이 아닌 정치 테러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경찰의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안의 본질을 얘기할 때 그걸 규정하는 언어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사건 났을 때 이거는 분명히 정치 테러다.
라고 국민들도 인식을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경찰은 이거를 이제 또 피습 사건, 그냥 뭐 일반적인 사건, 통상적인 있는 약간 그런 폭력 사건으로 좀 의미를 좀 낮춘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는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그간 보여준 것들이 이제 뭐 경찰도 그리고 소방도 그렇고 어쨌든 엄청난 사안이 일어났을 때 국가 권력기관이 되게 우왕좌왕하고 또 국민들의 불신을 좀 많이 조장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범인이 당적이 어디냐, 배후가 어디냐, 끊임없이 정치권에서 그거를 앞서 나가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일으키기보다는 여기서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추가로 수사를 하거나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명확히 다음에는 이런 정치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글쎄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또 정치적인 공방을 확산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런 사안을 만들어낸 어떤 정치권의 자성,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가 퇴원한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와 긴급의료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으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진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말을 좀 들어보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서울 전원 논란을 뭐 좀 비판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의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응급의료체계 구멍 이런 것은 특혜를 받은 거에서 뭐 분노하고 있다는 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라기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의 어떤 정치 혁신 이런 것들로 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체계 혹시 문제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걸 재정비한다.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더구나 또 뭐 유죄 확정된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 좋은 부분인데 단순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한다, 그게 아니라 정치 혁신 차원에서 뭐 이건 본인들이 이제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또 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선거를 겨냥했다든가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들이라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번 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죠. 그런 관련된 법을 제출하고 그래가지고 그 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수당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을 겨냥한다든가 이번 선거에서만 유불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정치 혁신으로 정당 혁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하는데 좀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정책적인 카드도 꺼냈는데 또 민생적인 카드도 꺼냈거든요. 롯데 자이언트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해 1992가 적힌 티셔츠를 입기도 했고 또 당원들과 지지자를 향해서 큰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산 민심 잡기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최근에 전국 그 순회를 하면서 뭐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의 인기가 굉장하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약간 이벤트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하는 거, 그분들의 그동안의 뭐 역사성이나 정서 이걸 부합하는 거 좋죠. 그래서 어제는 이 롯데 자이언츠 티셔츠까지 입고 저는 큰절까지 하는 거 보고서 좀 놀랍다. 정치인 한동훈이 됐나? 뭔가 완전히 변신했나? 이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뭐 희망을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만 글쎄 저게 뭔가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저것도 한계가 있다 싶고요. 어제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판 중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반납, 이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를 받겠다는 거에 대해 이탄입니다. 글쎄요, 뭐 국민들 눈에는 지금의 정치 불신 상황에서 정말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 이런 건 공감하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뿐인가?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전반적으로 그러면 여당으로서 국민과 민생을 바라보면서 좀 큰 방향을 좀 제시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도 시선이 안에만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뭔가 보여주기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뭔가 좀 한 차원 높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부산에서는 현장 비대위 하잖아요. 그 공관위원들 명단을 좀 확정할 예정인 것 같은데 면면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정영환 교로대 교수 공관위원장 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묘하게 양쪽 다 이제 그 고려대 교수 이런 분들 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 잘 아는 분들 이해하시는 거나 또는 외부인들 전혀 모르는 분들 정치권 소식을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일장일단이 있을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특별히 이분들의 뭐 역량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와서 공천 관리를 할 때 지금 지역구가 253개 아닙니까? 더구나 또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례대표도 또 공천하는 데서 관여를 해야 될 거고 그 내용을 과연 세세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학문하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학문적 역량은 뛰어나지만 공천은 또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개 그 당내에서 이른바 사무총장이 중심이 돼서 하는 그런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본인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뭐 정보위원회 같은 걸 많이 해보지만 거기 가면 그 내부에서 다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논의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정당에서 뭐 때에 따라서 뭐 때가 되면 외부인들을 모셔와서 뭔가를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반론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 정당 내부에서 다 한 건 잘했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과연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천을 오픈 프라이머리나 코커스나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른바 상향식 공천하는 그걸로도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당내 어떤 이른바 당대표라든지 이런 당내 영향력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대표나 뭐 또 그 이른바 파워맨들의 좀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저는 내부냐 외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후보 공천부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향식 공천을 반드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소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탈당 선언이 예고된 상황에서 어제 비명계의 원칙과 상식 의원 4명 중에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의원 3명이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자, 반면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 잔류를 택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끊어내야 합니다. 방탕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 대연합, 미래 대연합을 제안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연합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네 명이 같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과정에 비춰보면 저희도 당혹스럽고 상당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윤영찬 의원의 결정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예, 자, 이 질문은 또 우리 김효은 대변인이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저 세 분이 어제 탈당을 하시면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하고 그러면 이제 두 세력이 합칠 거라는 뭐 예상은 뭐 누구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원칙과 상식에 당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따로 당을 만들고 두 당이 합당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일종의 세력이죠. 여러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원칙과 상식도 민주당 내에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이건 아니다 해서 지금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뭐 원칙과 상식이나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또 당은 다르지만 다른 또 공간에 있는 이런 분들은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거에 대의의 공감을 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인식에는
합의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같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간에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현재 독립적인 이런 주체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정당의 형태나 세력의 형태 이런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원칙과 상식은 원칙과 상식대로 그리고 뭐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쪽도 또 그쪽에 또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각자 지지자들의 또 뜻을 받들면서도 연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원칙과 상식이 이제 탈당 선언을 했고 오늘 이제 오후에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과 함께 신당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제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갈지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당으로 모이느냐 아니면 여러 당이 연대를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한 명도 탈당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 많이 고려하지 않습니까? 뭐 지역구의 뭐 지지자분들 이런 또 생각들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어디까지 같이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같이 간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합의해서 가기보다는 지금 끊임없이 그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과 상식 일원이었던 윤영찬 의원 기자회견 20분 전에 민주당 잔류 입장 밝혔습니다. 같은 지역구 출마 예정이었던 친명계 현근택 변호사가 이제 성희롱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 받게 된 것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결국 원칙과 상식의 기준이 탈당 기준이 공천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지금 비판했던 게 뭡니까? 이재명 사당화된 민주당. 뭐 DJ와 노무현 정신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는 민주당 이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얘기하면서 민주당에 남아있는 DJ와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소중하다? 아니 이렇게 말이 너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일한 지금 변화된 게 뭐냐. 현근택 변호사가 본인의 지역구에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성희롱 의혹으로 지금 앞으로 뭐 공천받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음을 돌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윤영찬 의원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뭐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당이 잔류하면 민주당에서 잘했어요 박수 받겠습니까? 공천 보장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을 선택했는데 거기 나중에 따라갈 수도 없는 얘기고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저는 좋지 않은 선택,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가장 나쁜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 뭐 윤영찬 의원은 예전부터 이제 이낙연계로 이제 분류가 되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선택을 계기로 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관계도 좀 끊어지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어제 저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아마 이제 본인이 짧게 이제 입장문은 냈지만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좀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와 윤영찬 의원은 과거 언론사에서부터 워낙 오랫동안 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관계까지 어떤 훼손이 쉽게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이나 아마 이제 오늘 또 윤영찬 의원의 잔류에 대해서 이제 거센 뭐 민주당 안에서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항상 그러니까 하나로만 공천 때문에 저렇게 당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공천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그런 충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들이 나는 공천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본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 그렇게 모든 것이 공천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는 목적이 그냥 공천이어서 당선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식의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대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천 윤곽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탈당파에 합류한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뭐 20% 대상자에게 결과가 통보됐다. 이런 설이 도는 뭐 소동도 있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건 뭐 설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근거가 있는 뭐 그런 정보지가 좀 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경우도 있겠고 지금 아마 현역 의원 평가를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그런 것도 유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를 노린 사람들이 그 정보를 취합해서 자신에게 좀 유리한 국면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이런 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현역 하위 20% 대상자는 평가의 대상자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공천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이분들이 뭐 경선에 가면 경선을 하면 탈당할 수는 없지만 탈당에 출마할 수 없지만 경선을 하기 전부터 이렇게 컷오프를 시켜버리면 불가피하게 본인도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아마도 이제 이른바 지금 제3지대 하고 있는 신당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1번, 2번에서 또 이어서 3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이제 뭐 그 국민의 이제 대의를 따르기 위한 뭐 정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뭐 국회의원이 돼야지 좀 어느 정도 그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윤영찬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마냥 돌을 던질 수만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긴 하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함께 하겠다.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제 그 4명의 일종의 이제 그것까지 만드는 상태에서 당연히 행보를 어쨌든 같이 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빠진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고심이 있겠고 처음부터 4명의 의원들이 당에서 내가 이런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담이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이 어제 나오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양심상 도저히 이렇게 못 있겠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호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말을 실천하는지 그런 행보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